인천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3,000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인천 지역 분양이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구와 계양구에서만 4,300여 세대를 곧 분양합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LG헬로비전 빅데이터로 본 이슈. 지난 한 달간 김포에서는 노선과 버스 등 교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천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인 등 소상공인들에게 475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3,000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인천 지역 분양이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구와 계양구에서만 4,300여 세대를 곧 분양하는데요. 미분양 증가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200여 세대를 기록했던 인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3월 3,500여 세대를 넘었다가 4월 3,000여 세대로 감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미분양 물량이 갑자기 증가했던 인천 중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시켰다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자 한 달 뒤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날까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분양 소식이 줄지어 있기 때문인데 서구와 계양구에만 곧 4,300여 세대를 분양합니다. 검단 신도시 AB 19블록에는 호반건설이 856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호반건설은 이달 말께 서구 연희공원 부지에 민간 특례 사업인 1,370세대 아파트도 분양합니다. 계양구 효성동 풍산금속이 있던 자리에는 제일건설이 곧 1,440세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1,370세대 규모의 계양구 작전현대 재개발도 7월께 642세대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악한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인천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58.3%였습니다. 분양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분양 초기 실제 계약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분양 걱정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향 국면이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고 이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가 사실 높기 때문에 문제는 아직도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8월 이후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인천 지역 아파트 물량은 17,000여 세대, 내년에도 22,000세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집계한 인천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492세대.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계속 늘어 악성 미분양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는데요. 네, 이번 더위는 21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바닥을 뜨겁게 달굽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무더운 날씨. 운동하러 나온 시민들은 모자에 양산, 팔토시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너무 더위가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무장을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니까 하고 나왔어요.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쓰고 양산도 쓰고. 몇 걸음만 떼도 땀이 주르륵. 서늘한 그늘에 앉아 숨을 돌립니다. 갑자기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와서 좀 더 완전 6월 아직 초인데 만약에 8월 가면 아예 밖을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내륙 지역에 18일부터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서울과 인천 지역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른 무더위를 몰고 온 건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입니다. 햇빛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특히 19일에는 동해상의 고기압이 의치하면서 약한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더위는 길게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9일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오는 21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와 관련해 뉴스,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끈 이슈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김포시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단어들입니다. 버스, 노선 등 교통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철도 교통망 부족은 김포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을 제외하면 서울로 통하는 철도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는 경전철도 일량으로 설계돼 매일 출근 시간이면 탑승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때 열차 내 혼잡률이 280% 수준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승객 호흡 곤란 등 혼잡으로 인한 사고 접수도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이 본격 추진되고는 있지만 노선 확정 등 실제 이용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이에 경기도와 김포시는 지난 4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 대책을 발표한 뒤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하고 기존 70번 버스에 더해 전세 버스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약 2달이 지난 현재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은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출근 시간대 수송 정원의 2배에 달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와 관련해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키워드 중에는 김포공항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인 만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해외여행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이후 3개월간 김포공항 국제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항공기 운항과 여객 수는 14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어린이, 레이싱 등의 키워드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김포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475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 자금은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단계 225억 원과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 원, 청년 창업 특례보증 150억 원 등이며 19일부터 동시에 신청을 받습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은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자금 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줄에 1,000원밖에 하지 않던 김밥,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저렴했던 삼겹살까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이 가격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들고 나가야죠. 한국소비자원이 외식 물가 통계를 위해 8개 품목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이 200g에 19,150원으로 2만 원에 육박했고요. 삼계탕과 냉면, 비빔밥도 모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모자랍니다. 다른 음식들도 살펴보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도 8,000원대, 짜장면 7,000원, 김밥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4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식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입니다. 이러다 또 5년 뒤면 김밥 10,000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통풍은 여름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 통풍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통풍이 정확히 먼저 어떤 질병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이나 힘줄에 쌓여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발생 부위는 주로 첫 번째 엄지 발가락이 가장 흔하지만 발등이나 발목, 뒤꿈치, 무릎이나 또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매우 심해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한데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성기 통풍에는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을 이용해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통풍이 발병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은 음식으로 섭취한 퓨린 성분이 대사돼서 요산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러한 요산은 콩팥과 장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되는데 요산이 많이 몸에서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만들어진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돼서 몸에 쌓이게 되면 통풍이 잘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또 혈압이 높거나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이 통풍에 잘 걸리시는데요. 특히 과식을 하셨다든지 또 음주를 하셨다든지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날 이러한 통풍이 잘 발생합니다. 또 그 밖에도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는 병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약물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칼로리를 낮추시면서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시고 과당 시럽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또 채소와 과일 섭취를 통해서 섬유소 성분 섭취를 늘리셔서 이러한 요산과 같은 노폐물이 소변과 대변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이 술인데요. 맥주든 소주든 주종에 관계없이 통풍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분들께서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서 건축주와 관계자에게 배부합니다. 시는 사례집의 위반 건축물의 정의와 종류를 그림과 함께 표기하고 행정조치와 징수 절차를 안내해서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련 홍보물은 시청 취득세과 부동산과 민원과를 비롯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상인회와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시민단체에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 보조 사업을 집중 관리합니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을 수립했는데요. 사업부서 1차 평가와 예산부서 2차 심층 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까지 전문가와 보조금 관리위원회 3차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집행 완료한 지방 보조 사업 264개입니다. 김포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을 감액 조정하고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벌 추진하는 등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